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물류 단지에 대한 좀 더 설명과 재고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단지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재고 관리, 재고의 증가하는 요인이라든지 감소하는 요인, 재고 관리의 기본 사항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단지라고 하는 것은, 물류 단지라고 할 때는 물류 단지 시설과 지원 시설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물류 단지 시설이라고 할 때는 화물의 운송, 집화라든지 하역, 분류, 포장, 판매 정보를 물류 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 터미널 및 창고를, 물류 터미널과 창고를 물류 단지라고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규모 점포, 전문 상가 단지라든지 공동 집회센터라든지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이런 거가 있거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의약품 창고 및 영업시설, 그 밖 이러한 시설들이 주로 물류 터미널 및 창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류 단지 시설은 뭐 이러한 대규모 점포라든지 이러한 시설이 있거나, 지원 시설은 물류 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이라든지 제조, 정보 처리 시설,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시설, 그다음에 연구 시설은 뭐 어떤 물류 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라서 물류 단지라고 할 때는 물류 단지 시설 플러스 지원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물류단지는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공동 집배송 단지, 공동 집배송 단지. 이거는 동종업종이라든지 이업종 간의 유통 업무 단지로서 공동으로 배송을 한다든지 공동 재고 관련하든지 유통 가공하는 시설이고요. 복합 터미널은 화물의 집화라든지 분류, 포장, 통관 등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을 연기 운송한다. 그리고 이제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통관되지 않은 수출품이라든지 어떤 수입 애국 물품의 어떤 구역,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통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업무 흐름을 보면, 물류센터의 업무 흐름을 상품의 입고부터 출하까지 어떤 관계를 보면, 상품이 입하돼서 뭐 하차한다든지, 입하나 하차 그랬을 때 검품을 하는 거죠. 품질 검사. 그리고 어떤 그 축산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더 위생, 원산지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반, 입고를 하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별로 이렇게 레이아웃에서 하고, 분류한다든지, 분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불출하면 피킹을 하는, 물건을 꺼내는 거. 그래가지고 차에 상차하고 어떤 화물의 경로에 따라서 출하를 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물류센터에서는 이러한 일을 한다. 상품 입고에서부터 어떤 출고되기까지의 어떤 일련의 어떤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류센터의 창고 레이아웃은 이제 기본적으로 직진성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입구가 여기 있으면, 출구가 있으면 입고, 출구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상품을 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역행 교차 해표, 이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물품 취급 횟수를 최소화의 원칙이다. 물품 취급을 창고에 보관되면은 여러 번 하면 한 번 들어왔다가 한 번에 나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물품 이동 간의 고저 간의 최소화. 그러니까 좀 수평을 맞추면 다 똑같이. 그 다음에 품목, 형태, 규격별로 모듈화한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물류터미널도 운영의 기본 원칙이 있다. 유닛 노드화, 한번 생산돼서
출고대까지 똑같은 그 어떤 단위로 그대로 출고시킨다는 거죠. 그다음에 표준 파레트와 운영. 표준 파레트를 운영해서 업무를 효율화하는 거죠. 그다음에 컨베이어 보관액 등의 자동화기기를 운영한다든지. 이동 거리를 한 번에 멀리하거나 적은 빈도로 한다.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해야 물류비가 절감되니까. 그죠? 배송 구역하고 보관 구역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물의 충수 높이는 지급 물품이라든지 장비 특성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하고, 입하라든 상품의 입고나 보관, 분류, 포장, 출하 대기, 배송 대기 어떤 구역을 명확하게 나눈다는 거죠. 그 장소에서는 그 장소. 그리고 이거는 뭐 수치상으로 한번 어떤 물류센터 입지는 뭐 X축과 Y축, 이게 X, Y, 변수 Y에 의해서 어떤 물류장, 그 입지 장소를 수식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리는 물자의 흐름이 시스템 내에 어떤 지점에 맞춰 정체되어 있는 상태를 시간적으로 본 어떤 관리 개념이다. 그래서 원재료, 부품, 반제품, 완제품 형태로 보거나 수송하는 자산의 일부다. 그래서 재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점에 멈춰 정체되어 있는 상태. 정체. 그래서 재고를 종류별로 원자재 제고해. 원자재. 상품 생산하는 원자재 제고, 부자재, 원부자재다. 부원료 제고, 생산사 구매에 불균형에서 필요하다. 재공품, 반가공품이죠. 부품이라든지 반제품 제고. 생산 라인에 의해서 좀 잠깐 멈춘 걸 말하는 거죠. 완제품 제고는 완전히 생산된 제품, 생산과 출하의 불균형, 어떤 소비 나가지 않은 거. 유통 재고는 이제 유통업체에서 가지고 있는데 유통되고 있는 재고. 판매 재고는 판매형 도소매점의 재고. 안전 재고라고 할 때는 재고용을 안전 재고라고 할 때는 수요가 발생 시에 품절이 안 될 정도의 재고. 이동 재고는 화물 적재고에 운송 중에 있는 재고다. 그러니까 공로라든지 철도, 항만, 항공 이런 데에 있는 재고. 비축 재고, 정책 재고는 어쨌든 또 다른 이런 부분이 이제 이동 어떤 다른 재고 형태이고요. 지급 소모품 재고는 문구라든지 소모품. 재고가 증가되는 요인이 있거나 재고 삭감을 재고는 자산이야. 재고는 자산. 자산이므로 재고는 좀 비용이라는 거죠. 투자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는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재고가 축소해야 되는데 재고가 늘어나는 원인은 뭐냐면 조달 기간이 길다. 한 번 발주오면 한 달 있다 와. 그럼 한 달간의 필요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발주오면 하루 만에 오면 내일 필요한 거는 모레 필요한 거는 내일 받으면 되잖아. 글표 필요한 거는 내일 받으면 되고, 오늘은 내일 필요한 것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차손이라든지 긴급주문 이름으로써 재고가 증가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급증이라든지 정부 예고 현상에 의해서 재고가 늘어난다. 그 다음에 정부와 물적 흐름에 상충된다든지 품질의 신뢰성 상실이라든지 품질의 신뢰성이 상실하면 안 나가니까 상품 재고가 쌓이는 거죠. 근데 재고 삭감의 핵심 요인, 재고를 좀 줄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거가 있냐. 재고를 줄일 수 있는 실마리. 이거는 수요 예측의 정확도. 그러니까 내일 얼마 판매될 거가 확실하게 알면은 오늘 얼마만큼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리드 타임의 단축. 하루 만에 발주하면 하루 만에 오느냐, 일주일 만에 오느냐에 따라서 재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정보 공유. 제조업체와 어떤 소매업체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재고를 조금 가져가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과 생산 계획이 안정되어 있으면 재고를 삭감해도 되는 거죠. 내일 이렇게 딱 1년 시계열로 판매량이 예상된 재고 30개가 있다면 시계열별로 생산 계획만 안 되면 30개씩 생산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 재고라고 하는 거는 재고는 어찌됐든 어떤 지점에서 멈추어져 있고 정체된 상태의 개념으로 원재료라든지 부품, 반제품, 안제품 형태로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자산의 일부다. 그래서 재고를 종류로 보면 원자재 재고가 있다. 원부자재. 원자재 재고가 생기는 거는 재고가 없이 바로 생산하면 되는데 생산과 구매 불균형으로 해서 생기는 거죠. 유통재고는 물류센터, 배송센터 재고다. 그러니까 입하와 배송의 불균형에 의해서. 판매용 재고는 판매용 도소매점 재고다. 어떤 공급을 했는데 소비가 아직 안 된 재고, 매장의 재고. 그걸 판매 재고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안전재고는 뭐냐? 수요의 급증이라든지 긴급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재고다. 그래서 안전재고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재고와 품절 간에. 안전재고가 많으면 품절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안전재고가 적으면 품절이 자주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안전재고의 크기는 안전재고를 얼마만큼 가지고 갈 거냐는 품절을 어떤 확률로 품절 허용 확률, 품절을 100% 허용할 거냐, 그럼 뭐 안전재고 없어도 되는 거죠. 품절을 95%만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100번 중에 5번 정도는 품절 될 정도의 어떤 그 재고만 가지고 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재고의 보유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 재고는 화물에 이동하고 있는 재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